문장이 현금들이 내리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벌판의 한쪽 끝은 얕은 막을 산으로 이어져 있는데 듬성이로부터 아래쪽까지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예,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처럼 조금씩 다른 키에 철기 침묵 정도의 굵기를 가진 나무들이었다. 하지만 침묵처럼 곧지 않고 조금씩 기울거나 휘어 있어서 마치 수천 명의 남녀들과 야인 아이들이 어깨를 웅크린 채 눈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묘지가 있었나? 나는 생각한다. 배경 자체가 해변가에 이어져 있는 얕음하간 산인데 희생자들이 다 이 해변가에서 총살을 맞아서 저는 이 눈 파도라는 것 자체에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뭐 한방눈, 그러니까 눈 자체를 이 한강은 그 여린 순들, 그때 희생당했던 순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눈 한 방울이 모여있는 듯한 느낌, 또는 그 여린 숨결에 새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한강의 책에서는 그 흰 것에 많은 집중을 해요. 첫점에 도입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항범문이 무수히 많이 내렸고 그것은 약간 새떼 같은 느낌의 그 여린 새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걸 아마 읽어보신 독자분들은 예, 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읽으신 부분이 사실은 여기 주인공 경아가 꾼 꿈이죠. 네, 맞아요. 꿈속에서 형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닷가에 엄청난 것이 있고 그것이 정리되지 못한 무엇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놓여진 것들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 강박적인 꿈을 계속 꾸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소설 안에서는 그게 2014년 한 권의 책을 탈고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숙제처럼 그 전작에 이어진 우리가 소년이 온다를 추정하는 그런 거에 이어서 남겨진 숙제처럼 두었다가 이 작품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약간 중간에 그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 작별이라는 단편이 나왔다는 것이 그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 이 소년이 온다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소년이 온다 책이랑 약간 멀어져야 되겠다. 난 이 감정을 좀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작별이란 단편을 썼는데 그걸로도 이제 해소되지 않는 그 감정들을 이어서 쓴 책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아라고 또 주인공을 소개를 했으니까 주요 인물 잠깐 소개를 해주고 가만히 아시다시피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그 시선을 따라가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경아와 인선 그리고 인선의 엄마인 정심으로 시선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 경아 인선은 친구 사이인 거죠. 이제 그 친구라는 게 함께 뭐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면서 이어진 친구인데 우리가 아는 그 평범한 친구보다는 조금 다른 관계인 듯한 친구인 거죠. 경아 인선은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경아는 이제 꿈을 여기 우리 얘기했듯이 그 바다에서 뼈들을 막 치워야 되는 밀물이 밀려오니까 다급한 마음에 그 뼈들을 묘비를 지키려고 하는 경아가 꿈을 꾸다가 경아는 그 도시학살에 대한 책을 쓰고 나서 감정이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는 걸 계속 느끼죠. 네네. 그래서 경아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줄거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 관계를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면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직 엄두 못 내신 분들이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아는 그렇게 꿈을 꾸고 피폐해진 감정을 느끼다가 사실 생을 마감하려고 유서를 쓰려고 유서를 쓰고 마감을 하려다가 사실 죽음이란 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바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비껴나간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경아는 죽음에서 비껴나가고 경아는 이제 한 발짝 삶으로 다시 나간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로 살아가다가 인선의 전화를 어느 순간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인선은 갑자기 다급하지도 않지만 다급한 것처럼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와서 여기로 와주면 안 되냐, 자신이 병원에 있다 해서 경아는 다급하게 이제 인선이 있는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다급하게 신분증을 가지고 와달라고 했을 때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잖아요. 이 두 사람이 뭐 학교 동창이나 어린 시절 같이 보낸 거는 맞아요. 둘이
그 사회에 나와서 직업적으로 연결이 됐는데 두 사람이 이제 통하는 거죠. 결도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유서를 쓰기로 했다가 유서 대신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사실은 진행이 되고 보니까 인선이한테 더 중요한 거였어.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그 초심 그 발단은 경아가 던진 거였지만 그것을 프로젝트를 이루고 싶어 했던 건 사실 인선의 마음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갈 수 있었던 계기는 인선은 경아와 다르게 모든 거에 결단이 쓰면 바로 실행하는 그리고 남한테 그렇게 부탁도 하지 않는 그런 결심을 이제 경아는 지켜봤죠. 그러니까 경아는 항상 아까 죽을까 말까 하는데도 막상 그걸 끝내지 못하고 누군가 유서를 보내고 싶어도 수신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은 너무 여리고 그 정은 너무 깊은데 이거를 그 단결에 끊어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격이 유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인선은 좀 당찬 면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기자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인선은 기자였고 경아가 기자였고 인선은 카메라맨, 그죠? 근데 프리랜서라는 카메라인데 그의 시선이 그녀의 시선이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경아는 자기를 대변해 준다는 그 인선의 모습이 많은 이 전화로 인해서 불렀을 때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인도 의아하지만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끌림이 있었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에 도움을 많이 요청한 사람이었다면 어느 순간은 질려할 수도 있지만 인선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경아는 가게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갔을 때도 보면은 인선의 장면도 있지만 중간에 이 소설이 독자들이 조금 힘들다 생각하는 게 이게 완전히 시간 순서대로 가진 않잖아요. 사실 과거로 갔다가 왔다가 그러니까 이 소설의 가장 특징을 이제 찾아보면 경아가 기자였고 인선은 카메라맨, 그죠? 근데 프리랜서라는 카메라인데 그의 시선이 그녀의 시선이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경아는 자기를 대변해 준다는 그 인선의 모습이 많은 이 전화로 인해서 불렀을 때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본인도 의아하지만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끌림이 있었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에 도움을 많이 요청한 사람이었다면 어느 순간은 질려할 수도 있지만 인선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경아는 가게 되지 않았나. 그렇죠. 독자들이 조금 힘들다 생각하는 게 이게 완전히 시간 순서대로 가진 않잖아요. 사실 과거로 갔다가 왔다가 그러니까 이 소설의 가장 특징을 이제 찾아본다면 연관성인 것 같아요. 반복된 메시지를 어떻게 끈으로 이제 연결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순환에 대한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인선한테 가게 되는 계기가 뭔가 이제 끌림이 있는데 그 인선이 옛날에 했던 다큐멘터리 촬영, 그 촬영에서도 보면 이 경아는 그 다큐멘터리 내용이 경아한테 엄청나게 내리에 박혔던 거죠. 인선은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큐멘터리 촬영이 그게 사실 베트남전, 베트남전에 한국 군인들이 가서 피해를 준 그런 사건에 대한 얘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묘사 자체에서 보면 엄청나게 폭우가 내렸고 그 40도에 넘는 그 폭우로 인해서 흔하게 볼 수 없는 해충들, 무독한 해충들이 나오게 될 거다,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흘려 들어보시지 마시고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나중에 이제 또 우리 같이 얘기하겠지만 이 4.3 사건에서의 그 화재 한 마을을 없앴던 것들하고 또 연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 약간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조금 좀 촉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